오늘은 보내주신 사연이 있어 사연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영상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겨울이 끝나가던 어느 날, 저는 동네에서 소문만 조금 나있던 한 어르신의 장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름은 김영수, 나이 72. 평소 마을 사람들과도 말수가 적고 초대받아도 잘 안 오던 분입니다. 가끔 가게 앞에서 신문만 보시던 분이라는 얘기만 들었죠. 제가 빈소에 들어섰을 때 첫인상은 한마디로 텅 빈 방이었습니다. 형광등 아래로 길게 늘어선 플라스틱 의자들, 그중 몇 줄만 채워져 있고 그마저도 쓱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조화 옆에 놓인 흑백 사진 속 김 어르신은 멋쩍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미소는 따뜻했지만 사진 앞에 놓인 촛불 아래에는 누구의 손도 닿지 않았습니다. 곁에는 가족이라 불릴 수 있는 몇몇이 있었지만 얼굴엔 피곤함과 어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쩐지 진심이 별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연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한 것들에서 시작됐습니다. 젊었을 땐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동네 사람들과 술잔을 기울이기도 했대요. 말수는 적어도 한때는 웃음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안 되기 시작하면서 성격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날 이용했다. 도와주던 사람들도 결국 떠났다. 그 말들이 어르신 입에서 자주 나왔고 그 말들이 쌓이면서 그는 점점 마음의 문을 닫아갔습니다. 처음엔 상처로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습관이 되었습니다. 초대가 오면 거절했고 누군가 다정히 전화하면 통화 중 나는 괜찮다며 끊어버렸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다는 말이 그의 입에서 자주 나왔죠. 그리고 어느 날부터 누구도 그의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서로 바쁘다는 이유로, 서로의 사정이라는 이유로 작은 불편함들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주민이 조용히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동창회에서 연락이 왔대요. 옛날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다며 찾아오자고. 그런데 그분, 나는 가면 불편하니까라며 안 가셨대요. 그 친구는 결국 혼자 병원에서 돌아가셨고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연락이 없었다네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가슴이 그렇게 무겁더군요. 작은 자존심 하나에 수십 년의 인연이 끊어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 어르신은 또 한 번 크게 다퉜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주 안부를 물었지만 어르신은 시큰둥하게 반응하며 과거의 일을 들먹였죠. 그때 내가 너 때문에 반성의 말 대신 늘 과거를 꺼내는 습관이 사람을 지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떠났고 어르신도 떠나간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쌓이자 더 기분 나쁜 말들이 나왔고 그 말들 때문에 남은 사람들마저 멀어졌습니다. 장례식장 조문록을 보니 이름 세어보는 것도 잠깐 일이었습니다. 친구 칸엔 손글씨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은 이웃 전 직장 동료 같은, 말하자면 표면적인 인연들 뿐이었어요. 조문객 중에는 딱 두어 명의 오래된 친구가 온 듯 했지만 그들도 멀찍이 서서 인사만 할 뿐 서로 위로의 손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한 분은 잠깐, 그러니까 정말 잠깐 눈시울을 적시더니 곧바로 돌아서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어쩌면 우리가 서로에게 더 용기를 내지 못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혼자 집으로 돌아가면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평소와 같았는데 마음 한구석엔 묘한 불안이 남았습니다. 내가 지금 연락을 끊고 있는 사람들은 없을까?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건 아닐까? 문득 전화기를 눌러 오래전 친했던 사람의 이름을 찾아보았습니다. 결국 통화 버튼을 누르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마음 한켠은 흔들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인을 비난하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의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나 실수와 상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사람을 밀어내는 쪽으로만 굳어질 때 남는 것은 결국 혼자뿐입니다. 김 어르신의 빈손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옆에 누가 있나요? 그리고 당신은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제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친구가 많고 어떤 사람은 고립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같은 길을 걷지 않으려면 어떤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이 떠나는 사람의 충격적인 특징들입니다. 본인은 이런 사람이지 않은지 체크하며 들어보세요. 첫째,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만나면 늘 본인 얘기만 꺼내는 사람이 있죠. 내가 옛날에 말이야 하며 1시간 내내 자기 이야기. 상대는 듣기만 하고 공감받지 못한 채 지쳐갑니다. 관계는 주고받음입니다. 한쪽으로만 흐르면 결국 메마릅니다. 둘째, 비판과 잔소리가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그 옷은 왜 입었냐? 내가 그렇게 해서 되겠냐? 듣는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 리 없죠. 좋은 말도 같은 말도 10번 반복되면 잔소리가 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피하게 됩니다. 셋째, 새로운 만남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친구냐? 낯선 사람하고 말하기 귀찮아.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평생 알고 지낸 사람만으로 70살, 80살, 90살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친구는 노력하지 않으면 줄어들기만 합니다. 넷째, 사람을 조건으로만 보는 습관입니다. 직업, 학벌, 재산 그걸로 사람을 줄 세우면 진짜 관계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조건은 사라지지만 마음은 남습니다. 조건만 보고 맺은 관계는 결국 조건이 사라지면 끊어지죠. 다섯째, 연락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아. 이 마음 때문에 수많은 관계가 끊어집니다. 연락은 지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유일한 끈입니다. 여섯째, 체념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이에 뭘 새삼. 이미 늦었어. 이 말 한마디가 남은 20년, 30년의 삶을 고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특징들이 쌓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외로움은 단순히 쓸쓸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습니다. 대화가 줄어들면 사고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감정적으로 지지해줄 사람이 없으면 우울감이 심해져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사람이 없는 노년은 결국 병과도 가까워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아플 때 괜찮냐 물어봐줄 사람이 없다면, 외출 후 집에 들어왔을 때 오늘 어땠냐 들어줄 사람이 없다면 그 삶은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경청의 습관을 들이세요. 내 이야기를 줄이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둘째, 작은 모임에 나가세요. 교회, 성당, 주민센터, 노인정, 취미 모임 등 장소는 상관없습니다. 관심사가 맞으면 금세 친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먼저 연락하세요. 잘 지내시죠? 단 4글자 문자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넷째, 나이와 지위를 내려놓으세요. 내가 더 윗사람인데 이런 생각은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친구 사이엔 나이보다 따뜻함이 먼저입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잔소리 대신 칭찬을, 불평 대신 감사를. 그런 말이 많은 사람 곁에는 언제나 웃음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외로운 노년은 운명이 아닙니다.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특징들 중에 자신이 해당된다면 지금부터라도 고쳐보세요. 오늘 당장 전화 한 통,
짧은 안부 문자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젊은 시절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70에도, 80에도, 90에도 우리는 서로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그 한 통의 전화가 앞으로의 외롭지 않은 노년을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